차는 좋다고 받으면서 우리 아빠 환갑은 대충 넘어가도 돼? 유나는 조수석에 앉아 몇 번이나 시트를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데도 차 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고 바깥 소음조차 부드럽게 차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 차 특유의 냄새와 반짝이는 내부, 손끝에 닿는 가죽 감촉까지 모든 게 낯설고도 설렜습니다. 유나는 이런 순간이 어쩐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몇 달 전부터 언젠가 꼭 갖고 싶다고 말하던 모델이었으니까요. 유나는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사위가 무심코 흘린 말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지 않아? 태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마치 이 차가 태훈에게만 온 선물이 아니라 가족이 한 번 더 가까워진 증표 같았으니까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까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분명 부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환갑 다음 주잖아. 그래, 맞지? 하지만 그 반응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유나에게 환갑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동딸로 자라면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왔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챙기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태훈을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김서방, 김서방 하며 무언가라도 더 챙겨주려 했고 이번 차 선물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번엔 친척들도 다 온대. 우리도 선물 좀 성의 있게 준비하자. 태우는 별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넥타이 하나 사드리면 되지. 그 말이 유나의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태훈이 잘 알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유나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태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한 상태였고 이런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식당 예약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환갑 모임은 주말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나는 그 태도가 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태훈에게 얼마나 큰 마음을 쏟았는데 태훈은 마치 남 일처럼 넘기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유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생각이 없어? 태훈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피곤해, 그만 좀 하자! 차 안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순히 선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태훈이 점점 모든 걸 대충 넘어가려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훈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환갑 이야기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곧 시어머니가 개입하고 돈과 자존심, 가족의 본심이 드러나며 이 결혼 전체를 뒤흔드는 싸움으로 번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차 안의 공기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태우는 운전대를 더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꺼진 채 둘 사이에는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유나는 사실 큰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이 비싸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태훈도 함께 느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까지 받았는데 또 환갑 선물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하나? 자신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즘 태우는 회사에서 숨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이름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팀 분위기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또 평가받는 기분이 들자 태우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유나도 그런 남편의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신혼집 특유의 조용함이 둘을 감쌌습니다. 태우는 코트를 벗어 소파에 던졌고 유나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보자. 태우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습니다. 유나의 속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오빠, 나 혼자 결정하라는 게 아니잖아. 태우는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유나야,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유나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피곤해. 근데 그건 핑계가 아니잖아. 아빠 환갑은 한 번인데 태훈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생일은 매년 돌아오잖아. 그 말이 유나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태훈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아, 제발! 나 좀 쉬게 해줘! 유나는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 근데 최소한 우리 아빠한테는 예의를 갖춰야지. 태훈은 그 순간 자신이 계속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는 무조건 더 숙여야 하는 건가? 태훈의 자존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차 받은 거 계속 우려먹는 거 아니야? 유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려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자는 거잖아. 하지만 태훈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나도 지쳤어. 태훈은 결국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당분간 좀 떨어져서 지내자. 유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 태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만 생각 좀 하고 싶어. 유나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지금 토요일 밤이야. 어디를 가? 태훈은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유나는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나 찾지 말라. 이런 소리 하지 마. 태훈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으며 차를 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우는 차를 몰고 그대로 어두운 밤길을 달렸습니다. 사실 갈 곳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 태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시댁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자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태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답답해서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유나랑 또 싸웠어? 태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며느리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환갑 타령이니?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에휴,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말이 태훈의 등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 남편이 시댁으로 간 순간부터 싸움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걸. 유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태훈이 문을 닫고 나간 뒤로 유나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태훈이 갈 곳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시댁.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남편이 힘든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나가 환갑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건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외동딸로 자란 유나에게 아버지는 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사위에게 차까지 사주며 마음을 표현했는데 태우는 너무 쉽게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어머님.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톤이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뭐하니? 유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집에 있어요. 태훈이가 우리 집에 와 있다. 유나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빠가 어머님 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래. 밤에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애가 1시간이나 달려서 왔더라. 유나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나야, 부부가 싸울 수는 있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몰아붙인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 환갑이 다음 주라서 같이 준비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일은 매번 돌아오는 거 아니니?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울 일이냐? 유나는 억울했습니다. 어머님,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 아빠가 오빠를 친아들처럼 아끼시니까. 시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차 사준 건 고맙지. 근데 유나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유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너 지금 그 돈 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우리 아들 잡는 거 아니지?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타이밍이 그렇잖니. 시어머니는 단정했습니다. 차 받은 날에 선물 타령하면서 남편을 몰아붙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다.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환갑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오래 못 살아서 환갑잔치가 큰 거였지. 요즘은 그냥 생일 중 하나야? 유나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는 처음 맞는 환갑이세요. 저도 외동딸이라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나야, 그 한마디에 유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살려줘야 하는 거다. 유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태훈이는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니? 집에서까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야. 유나는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기죽이려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유나는 입술을 꽉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태훈이는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야. 그 말이 유나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희 집안이 뭘 했든 우리 아들 앞에서는 조심해라. 유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빠를 생각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됐다. 너도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지.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이었습니다. 환갑 선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유나가 돈으로 남편을 잡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유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안은 자신을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집 딸로 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요. 사블로. 태우는 어머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잔이 앞에 놓였지만 손도 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본가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점점 굳어가던 얼굴, 끝내 참지 못하고 떨리던 목소리. 태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함께 해주길 바랐다는 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훈의 자존심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차를 받았으니 더 해야 한다는 말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한참 바라보던 어머니는 짧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뭘 걱정하니? 태우는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흘려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부부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 싸움 뒤에 있는 구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사람을 바꿔. 태우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이 차를 사준 건 고맙지만 그걸 이유로 태훈이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태훈은 속으로 복잡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외동딸이라는 것, 친정이 식자재 유통으로 돈을 모았다는 것, 그 사실을 어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 한마디는 유나 아버지의 마음마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태훈의 미래를 꺼냈습니다. 대기업이라 해도 평생 보장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한순간에 밀려날 수도 있다는 말. 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승진 누락 소문, 불안한 회사 분위기, 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불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한다. 태우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기회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니라 돈과 조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유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습니다. 가게 하나, 재산, 외동딸이 결국 물려받을 것들. 태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태훈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태훈은 그날 밤 자신이 왜 이 집으로 도망쳐 왔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말하는 그 현실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내가 아니라 외동딸, 재산, 기회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결혼이 조금씩 사랑이 아닌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요. 유나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전화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마라. 그 말은 유나의 가슴에 박혀 자꾸만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유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태훈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그 마음에 보답하자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유나는 가진 집 딸이 되어 있었고 태훈은 기죽은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유나는 결국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약속된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냐? 그 따뜻한 얼굴을 보자 유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어젯밤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태훈이 나가버린 일,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 일. 아버지는 처음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돈으로 남편 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무너진 듯 조용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태훈이한테 차를 해준 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거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런 뜻 아니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식자재 유통일로 새벽부터 밤까지 뛰며 살아왔습니다.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걸 조용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위에게 차를 해준 것도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돈 유세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으로 애를 길들였다. 그거지? 유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버지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는 사위를 사온 적 없다. 그 말이 유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잠시 후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태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 집에 갈게. 하지만 유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유나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바꿔라. 유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바꿔. 유나는 결국 전화를 넘겼습니다. 태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지는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훈아, 너 내가 차 해준 거 고마웠냐? 태훈은 급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고맙죠. 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희 어머니는 그걸 돈 유세라고 하더구나? 태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잠시 정적. 그 차 다시 가져오마. 태훈이 놀라 외쳤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아버지는 끊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소리 들을 만큼 가벼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다. 태훈은 다급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해든 뭐든 됐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차만이 아니야. 태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준 시계, 정장, 구두 다 돌려줘라. 유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위를 가족으로 들인 거지.
투자로 드린 게 아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태훈이 자존심을 세운 순간, 시댁이 프레임을 씌운 순간, 유나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무너지는 건 환갑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걸요. 태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말, 그동안 준 것까지 모두 돌려달라는 말. 태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 선물이 왜 이렇게 칼처럼 돌아오는지. 하지만 그 이유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걸 태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밤새 울다 지친 사람 같았습니다. 태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해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태훈은 멈칫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해준 건 사위를 가족으로 생각해서였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돈 유세로 돌아왔다는 게 유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유나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훈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유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받아. 태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돈이 차를 가져가면 가져가라고, 그걸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이었구나. 유나는 조용히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남편한테 뭐 하는 거니? 유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 이야기, 환갑 이야기, 며느리가 남편을 몰아붙였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유나는 결국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명희가 누구인지 아세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 오빠 명의 아니에요. 태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빠 명의예요. 시어머니의 숨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태훈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던 겁니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 태훈은 무너졌습니다. 유나야, 겨우 이런 일로?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가 아니야.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게 아니라 심사받으러 들어온 거였어.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차는 돌려드릴게. 그게 우리 가족이었던 마지막 흔적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태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환갑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가족로 보지 못한 마음,
그게 이 결혼을 끝냈습니다. 태우는 그제 알았습니다. 차를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잃었다는 걸요.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무심함들이 쌓여 끝내 사랑을 무너뜨린 밤이었습니다.